자녀의 친구 관계, 부모님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친구 관계에 대해 보호자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보호자님들은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친구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학부모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자녀의 학업 수준과 더불어 친구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해서는 보호자님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다. 학원에서의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자녀의 말을 통해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 급식 시간 누구와 무엇을 하며 노는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자꾸 재준이나 현서가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용돈을 받으면 금방 친구들한테 다 사주고 재준이나 현서랑 놀지 않고 멀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글쎄 민서가 여자아이들의 무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착한 우리 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아요.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자면 자녀가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이용한다, 조종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이들의 친구 관계는 담임교사가 개입하기 애매합니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때에는 엄마들끼리 친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축구나 농구 교실, 문화센터의 발레, 무용 등을 하며 어울리고 엄마들도 같이 자주 보게 되니 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도 본인의 주관이 생기고 친구를 선택적으로 사귀게 됩니다. 이미 아이들은 그들끼리 관계, 문화가 형성되고 그것이 해를 거듭하며 공고해졌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이나 왕따, 따돌림,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사가 적극 개입하여 지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은 그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가 울거나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성장의 과정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경험하며 아이는 조금씩 자라날 것입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자녀의 친구 관계에 대해 평소 파악하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와 주로 무엇을 하며 노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녀가 보호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와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들아, 너 꼭 재율이랑 놀아야겠니? 엄마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옆집 석현이랑 놀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말을 통해 단편적으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접했을 뿐입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본인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친구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녀에게 친구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지도는 필요합니다. 첫째, 역지사지하는 마음가짐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친구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 등 모든 인간 관계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입장을 바꿔서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역지사지만 제대로 해도 친구 간의 갈등과 다툼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보호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실제로 친구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본인의 주장이 강하고 기가 센 아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 함께 혼나기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항상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기분을 솔직하게 그때그때 표현하도록 교육하셔야 합니다. 싫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기분 나빠. 이런 말들을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친구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소심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깨질 관계라면 아예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과 자녀가 자주 대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좀 뻔하죠. 그런데 진짜 자녀와 자주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등 저학년 때에는 부모님이 묻지 않아도 아이가 귀가하면 제잘제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고 말수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하여 에휴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다 저렇지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께서 유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단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집 근처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함께 음료와 간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녀를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 예를 들어 만들기나 베이킹, 보드게임을 함께하며 자녀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 학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운동 관련 예체능 학원에 다니면 친구 사귈 기회가 많아집니다. 만약 자녀가 친구 관계 때문에 크게 힘들어할 경우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이 끝났겠지만 수시로 필요할 경우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 입장에서도 아이들의 학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친구 관계입니다.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보충 교육을 하고 학습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만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아이들은 지도하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임교사와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자녀의 친구 관계에 대한 부모님의 고민은 고등학생 때까지 지속됩니다. 저 역시 고2 아들이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 초등 고학년 이상 자녀들의 친구 관계는 부모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 호흡에서 자녀를 믿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초. 오늘은 자녀의 친구 관계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착하며 성실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그건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괜히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 같아 속상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친구 관계와 관련하여 3가지 지도는 필요합니다. 첫째, 역지사지하는 마음가짐을 알려주셔야 하고, 둘째,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셋째, 부모님과 자녀가 자주 대화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